작업장에서의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이번 시간에는 작업장에서의 감전사고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사고로 약 400에서 500여 명 정도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약 60명에서 7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전사고의 위험성, 재해자 수치로 보니 심각성이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전기의 위험성, 감전재해의 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전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위험성, 감전재해의 발생, 감전 시의 인체 영향, 감전재해 예방대책, 감전재해 시의 응급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전기의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감전재해의 발생 형태 및 유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전전류에 따른 인체 반응 등 감전 시의 인체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누전 차단기 설치 등 감전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감전재해 시의 응급조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전기 위험성. 먼저 감전재해 사례 첫 번째. 핸드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핸드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의 전기선 일부가 벗겨져 노출된 충전부에 재해자 몸이 접촉되고 그에 따른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는 피복이 벗겨진 코드선을 교체하지 않고 누전 차단기가 아닌 배선용 차단기를 접속해 사용한 탓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분쇄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입니다. 즉, 이 사고는 제품 생산 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쇄기로 분쇄 작업을 하던 중 누전된 분쇄기에 접촉하게 돼 감전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전동기 전선 접속부를 절연 테이프로 불완전하게 절연해 전선 일부가 노출됐고 노출된 전선이 분쇄기의 외함에 접촉함에 따라 누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인 접지를 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이동용 전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이동용 전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동용 전등에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몸이 접촉되면서 감전돼 사망한 것인데요. 이 사고는 이동용 전등의 전선부와 전등 삽입용 소켓부 연결 구간에서 전선 충전부가 노출돼 절연되지 않았고 이동용 전등과 연결된 분전반이 접지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장난 누전 차단기를 방치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의 위험성은 전기 화재와 감전재해 위주로 언급되는데요. 전기 화재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여러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전기재해지만 여기에서는 감전재해만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전기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형체, 소리는 물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인 충전부를 외관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대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기가 위험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감전 사망 사고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최초의 감전 사망 사고는 187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고로
교류 250볼트에 목수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최초의 감전 사망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 현장에서만 감전 사고로 인해 약 400에서 500여 명 정도의 재해자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약 60에서 7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 발생자 수와 사망률은 선진 외국에 비해서 수배 이상 높고 근래에는 재해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증가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전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업장 및 우리 생활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전기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7.5W, 220V의 꼬마 전구를 취급할 때 전구가 작다고 별 생각 없이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기기가 작다고 그 위험성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편리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특성과 위험성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전재해의 발생. 먼저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면서 감전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고 누전 등으로 인해 감전되면 인체를 통해 형성된 전기 통로에 전류가 흐르면서 감전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 스위치를 켜야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전류는 완전한 폐회로가 구성돼야 흐르므로 사람이 감전됐다는 것은 인체가 전기회로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감전회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선은 절연되지 않은 전선이나 기기 등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충전부의 양단에 접촉된 양손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감전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전부에 접촉된 한 손으로부터 대지에 닿아 있는 한쪽 발을 통해 전류가 흐르면서 감전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기기기의 누전된 부위에 접촉된 한 손으로부터 대지에 닿아 있는 한쪽 발을 통해 전류가 흐르면서 감전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전으로 인해 손과 손 또는 손과 발 사이의 가슴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아주 작은 120V, 7.5W 전구의 전류라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체의 몸은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도전체이므로 몸에 흐르는 전류는 인체 저항에 의해 ohm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젖은 흙 위에서 가죽 안전화를 착용한 작업자가 드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의 몸을 통과하는 감전회로가 만들어지며 이를 등과 회로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등과 회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드릴의 전압을 110V로 가정하고 접지 저항 R2 값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음으로 무시할 수 있으며 R1은 작업자의 저항으로 인체 저항, 피부 저항 및 대지와 접하고 있는 신발 저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상황에 따라 많이 변화하므로 대표적인 값으로 상정하면 드릴 손잡이 500옴, 인체 내부 저항 100옴, 젖은 신발 저항 5000옴, 발 쪽의 저항 500옴의 합이 5600옴이 됩니다. 이때 작업자에 흐르는 전류는 I는 2, RA는 110, 5600은 0.02A가 되겠죠. 이번에는 감전회로의 발생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인체의 일부가 접촉했을 때 인체의 또 다른 부분이 접촉되었다면 두 부분 사이에 전류가 흘러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전류가 크게 되면 전류의 열작용 등으로 감전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전재해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복이 벗겨진 상태의 전선이나 전기기기에 직접 접촉되는 경우 감전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기기의 결함 등으로 누전된 전기기기의 외함, 철 구조물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재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전압 부위에 인체가 근접돼 공기의 절연 파괴로 감전 또는 화상을 입는 경우 감전재해가 발생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낙뢰로 인한 전기에너지가 인체를 통해 방전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감전재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약간 따끔한 느낌에서부터 통증, 화상 또는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전에 의한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추락해 2차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감전에 의한 사망의 주요 현상으로는 전류가 심장 부위로 흘러 심장마비에 의한 혈액순환 기능장애가 발생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류가 뇌의 호흡 중추부로 흘러 호흡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류가 가슴 부위에 흘러 흉부 수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감전에 의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류가 인체 내부로 흘렀을 때 내부 조직의 저항에 의한 주울열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수천 도에 이르는 전기 아크 또는 불꽃에 의한 고열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추락에 의한 2차 재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전 시의 인체 영향. 이번에는 감전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전 재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요 요인으로 통전 전류의 크기를 들 수 있으며, 통전 시간과 통전 경로도 감전 재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체 저항과 바닥 저항의 크기를 먼저 살펴본 후 나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혈액과 신경 조직은 정기적으로 양호한 도전체이므로 감전이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인체 부분별 저항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값으로 상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손, 발 등의 저항이 각각 500옴, 인체의 내부 저항이 약 100옴 정도가 돼 손에서 발까지 통전 경로가 되는 경우에 전체 저항은 약 1000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체 각 부위와 충전부 사이의 접촉 저항을 살펴볼까요? 먼저 손가락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40에서 1000kΩ, 습한 상태에서는 4.0에서 15kΩ이며, 손으로 전선을 잡은 경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10에서 50kΩ, 습한 상태에서는 3.0에서 6.0kΩ이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물속에 있는 충전부에 손이나 발이 접촉하는 경우 각각 0.2에서 0.5kΩ, 0.1에서 0.3kΩ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제외한 인체 내부의 저항은 0.2에서 1.0kΩ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닥의 재질에 따른 바닥 저항값을 살펴볼까요? 130제곱cm 면적을 기준으로 고무장갑이나 고무 바닥으로 된 신발을 통해 바닥에 접촉하는 경우 20메가옴을 초과하며, 콘크리트 바닥에 접촉하는 경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0.2에서 1메가옴, 습한 상태에서는 1에서 5kΩ입니다.
가죽 신발을 신고 접촉하는 경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0.1에서 0.5메가옴, 습한 상태에서는 5에서 20kΩ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나 서 있을 때 대부분이 땅 위에 있게 되는데 신발과 땅과의 접촉점의 저항이 아주 작다면 위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접촉 저항이 크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시 바닥은 콘크리트, 금속, 젖은 흙, 신발, 장갑, 고무판, 건조한 마루판 등이 될 수 있는데 콘크리트, 젖은 흙 등은 도전체이므로 저항이 작아 위험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무판이나 건조한 마루판은 저항이 아주 큰 절연체이므로 이들 위에서는 감전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전 시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그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류 크기에 따른 인체 반응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는 통전 시간을 대략 1초 정도로 고려했을 때의 전류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전류의 크기는 최소값을 나타냅니다. 표를 보시면 같은 영향이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골격이 남성보다 더 작기 때문에 작은 전류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mA 이하의 전류가 흘렀을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전류가 커지면서 약간의 통증을 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류가 더 증가하여 10mA 정도가 되면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류가 더 증가해 23에서 40mA가 되면 근육 조직에 명령을 내리는 뇌의 신호전류인 한계를 넘게 돼 근육이 경직되는 이탈전류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정도의 전류에서는 감전된 부위에서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뗄 수 없고 외부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전류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00mA 정도의 전류가 1초 이상 흐르게 되면 심근이 경직돼 규칙적으로 박동하던 심장이 아주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게 되는, 즉 심실세동을 일으켜 심장이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인체 각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며 이 심실세동의 가능성은 통전 시간이 커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실세동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는 수분 내 최대 3, 4분 이내에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다면 재해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0mA 정도의 전류가 인체에 흐른다면 1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도 심실세동이 일어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형 퓨즈와 차단기의 작동 전류가 15,000에서 20,000mA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류에 대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통전 경로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류의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어디를 통해 흘렀느냐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 쪽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200에서 300V 정도의 저압에 의한 감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의 상당 부분이 심장마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전류가 심장 또는 그 주위를 흘러 심장 제어 계통에 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취급할 경우에는 심장을 통전 경로로 하는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만지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통전 경로에 따른 위험도를 수치화한 것이며 숫자가 클수록 더 위험한 경로임을 나타냅니다.
왼손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통전 경로의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오른손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통전 경로입니다. 상대적으로 왼손에서 오른손, 오른손에서 등으로의 통전 경로가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낮으나 항상 감전에 주의해야겠죠. 다음으로는 통전 시간의 길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전류에서는 통전, 감전 시간이 길 경우에 더 위험합니다. 고밀도의 에너지인 전기는 가해지는 시간이 길수록 인체에 가해지는 영향 또한 커지게 돼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전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감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알려진 치사 전류 I와 K는 0.165T이며 수십 밀리암페어 정도로 아주 작은 전류라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전 시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부에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첫 번째로 아주 작은 전류에 의한 저림 현상입니다. 이때는 놀라서 뒤로 물러나서 사고를 살펴보아도 그 누구도 이를 눈치채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류가 증가해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때는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심장이 멈추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 전류의 크기가 얼마인가, 얼마 동안 흘렀는가, 그리고 어디를 통해 흘렀는가입니다. 다음 그림은 감전 회로의 대표적인 몇몇 예를 나타내며 여기서 전원은 노출된, 절연되지 않은 전선이나 기기 등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전원은 전기기기의 각 부분을 말하며 여기에는 적합한 접지가 실시되지 않은 전동기, 드릴, 커피포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류는 혈액과 신경조직을 통해 폐, 신장, 심장, 뇌 등과 같은 생체 조직을 통해 흐르게 돼 위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전 시 가장 위험해지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체를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전압이 높을수록 바닥이 습할수록 그리고 통전 경로가 심장이 될 때 더 위험해집니다. 4. 감전재해 예방대책. 다음으로 전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기 통로를 차단해야 하며 두 번째로 충전부와 접지부의 동시 접촉을 방지해야 하고 세 번째로 완전한 전기 회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중 살아있는 전기기기를 만지는 전기기술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 즉 활선 작업은 특별히 훈련받은 자격이 있는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작업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압기 근처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전기는 변압기에서 나와서 다시 변압기로 돌아가는 귀환성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체를 경유하는 전기 통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거나 통전 전류를 작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비와 작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설비에 대한 대책으로 전선이나 기기 등을 절연시켜 전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설비 대책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의 대책으로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등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작업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먼저 전기를 취급할 때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하는 동시에 작업자의 신발은 절연성이 좋은 것을 신도록 하고 작업장 바닥을 건조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접지시켜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감전 사고 시의 재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개폐기에는 반드시 전격 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이나 찰선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한 접속 부분이 있는 것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 중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충전부의 노출 금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기기나 배선의 충전부가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감전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절연시켜야 합니다. 절연을 할 때는 전기기기나 배선 자체는 물론이고 전선과 기기의 접속 부분, 전선과 전선의 연결 부분 등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용 테이프 등으로 충분히 절연시켜야 합니다. 절연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충전부를 절연성 물질 등으로 덮어주어 감전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곳의 바닥을 절연 처리하거나 습기를 없애 건조하게 유지시켜 작업자가 충전부 접촉 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기기기의 접지 실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기기를 완벽하게 제조하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면서 절연이 열화되거나 부주의한 취급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접지입니다. 접지는 접지선을 연결한 접지극을 땅속에 매설해 누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누설 전류의 대부분이 땅으로 흘러가 기기 외함에 걸리는 전압을 감소시켜 감전 재해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가 부착돼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접지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접지는 그림처럼 전기가 흐르는 경로를 점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기 접지를 함으로써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기기 접지를 통해 대부분의 전류가 개통 접지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전 차단기는 누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신속하게 끊어주는 것으로 만약 사람이 30mA 이상의 전기에 감전되면 0.03초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기를 차단시켜 감전 사고가 감전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는 인입 개폐기로 누전 차단기를 부착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적색이나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시험 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점검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누전 차단기는 시험 단추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고장인 경우가 있으므로 3달에 1회 이상 전용의 시험기로 누전 차단기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시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중절연 구조 또는 전지구동 전기기구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전 우려가 있는 습한 장소에서 휴대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엔 가능하다면 이중절연 전기기기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안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절연 전기기는 기기 내부에 절연층이 있고
외부에 사람 손이 닿는 부분에 또 하나의 절연층이 있는 이중 절연층으로 구성된 절연기기입니다. 이중 절연기기는 외함에 회 표시를 하고 누전 차단기나 접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식의 배터리 구동기기는 전원이 접지돼 있지 않아 대지를 통한 전기 통로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선 및 이동전선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선 및 이동전선을 먼저 살펴보면 전등이나 전기기기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배선이나 이동전선을 잘못 사용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선 및 이동전선의 충전부를 확실하게 절연시켜야 합니다. 특히 휴대 또는 이동전기기기 등의 이동전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복이 손상되기 쉬우므로 그 선정과 취급 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센트나 플러그 같은 꽂음 접속기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 콘센트와 플러그는 그 용도나 사용 전압이나 전류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꽂음 접속기의 사용 시에는 표에 의해 적합한 전압과 전류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플러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선 방식에 따른 코드 및 케이블선의 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상 2선식의 경우, 접지선이 없는 경우 흑색과 백색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지선이 녹색인 경우 흑색과 백색, 녹색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지선이 있는 코드나 케이블을 사용해 접지선을 녹색에 연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단상 3선식 또는 삼상 3선식은 접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3개의 선으로, 접지선이 녹색인 경우에는 4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상 4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전기 사용 시의 안전 대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전선이나 전기기기 등은 절연 피복이 벗겨지거나 도체인 구리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만약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기기 등은 정기적으로 절연 저항을 측정해 그 상태를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할까요? 몸에 땀이 나 있거나 손이나 발이 물에 젖었을 때, 특히 여름철에는 감전재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전기기기를 조작해야 하고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서의 스위치 조작이나 전기기기 사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무장화 등의 절연성 물질을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전기 드릴이나 그라인더 등 휴대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플러그의 상태는 양호한지, 접지선은 정상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고장 등의 적합한 상태 표시를 한 후 전문가에게 보수를 의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량 전기기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불량 또는 고장난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 누전으로 인해 감전의 우려가 아주 높아지므로 전자 마크나 K 표시품 또는 KC 마크를 부착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절기의 감전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선이나 기기 등이 물에 잠겨 있을 경우 접근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 전문가 또는 가까운 전력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공장이 침수됐을 때는 빨리 스위치를 내려 전기 공급을 끊고
전기 전문가 또는 전력회사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이 있으므로 마른 천으로 오물과 물기를 제거해 건조시킨 다음 전문 업체 또는 제조회사로부터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외에서 낙뢰가 발생할 경우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나 전주 바로 밑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무나 전주에서 적어도 1m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주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 낙뢰가 멈출 때까지 대피해야 합니다. 제방이나 바위, 언덕과 같이 높은 곳에는 벼락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동굴이나 우묵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피할 곳이 없는 평지에서 벼락을 만나면 몸을 굽히고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 엎드려야 하며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체는 벼락을 끌어들이기 쉬우므로 가급적 몸에서 멀리 떼어놔야 합니다. 전기 작업 시에는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절연용 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절연용 보호구는 7000V 이하의 전로에서 활선 작업이나 활선 근접 작업 등의 전기 작업 시에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전기 안전모, 고무장갑, 절연화 등이 있습니다. 5. 감전 재해 시의 응급조치. 이번에는 감전 재해 시의 응급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재해자와 구조자의 위험 증대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감전으로 인한 또 다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재해자를 신속히 구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해자가 누전된 기기나 벗겨진 전선에 직접 접촉되거나 누전된 기기 등의 외함에 접촉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접근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원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지지 말고 주위에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전선을 떼어놓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전 사고 시에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감전되는 순간 심장 또는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상태, 맥박 상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한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과 심장의 정지 또는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관찰을 중지하고 즉시 필요한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림은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인공호흡 개시 시간과 소생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경과 시간이 지날수록 소생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업장에서의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